우리는 앞으로 악착같이 돈 모아야 합니다. 아끼고 살아야 살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게 더더욱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만큼이나 이 아껴 사는 게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래도 허리띠 졸라매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지켜집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월급 받는 게 천년만년 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 받고 지낼 때 저축하고 아껴서 나중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절제가 최우선으로 우리 삶의 덕목이 됩니다. 벤츠 끌고 BMW, 베네치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진짜 부자여서 그렇게 끌고 다니면 괜찮고요. 소비 허세에 찌들어서 자기의 분수보다 넘치는 거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중대형차를 꼭 타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함부로 우리가 과시하고 드러내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캐나다 구스 100만 원 이상 하는 거 입고 다니면 삶이 행복하고 그냥 싼 패딩 입으면 불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브랜드 없는 패딩 입어도요, 따뜻한 거 별 차이 없습니다. 몽클레어 하는 이런 패딩 이런 거 입는다고 삶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버는 게 뻔하면 아끼고 절약하고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허세를 버려야죠. 분수보다 못하게 살아야 삶이 지켜집니다. 가소비하고 까불고 다니면 나중에 인생이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연봉 1억이다, 연봉 1억 5천이다, 2억이다. 이래도 살아가는 삶이 아주 풍족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250만 원, 300만 원 받는 사람들은 실수령액이 600, 700, 800 되면 되게 사는데 걱정이 없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많이 버는 고소득자도 씀씀이가 해프면 결코 300만 원 받는 사람보다 삶이 행복하다, 삶이 여유롭다 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것보다 700, 800 받는 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도 씀씀이가 그걸 넘어서면 삶이 관리 안 되면 비치고 우울하게 사는 삶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장에 예를 들어 버는 돈이 30대 중반, 30대 후반의 남성인데 200만 원, 250만 원이다라고 하면 좀 분발해야죠. 부업을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역량을 키우든 기술을 하나 더 만들든 해서 350만 원, 400만 원 더 벌려고 발버둥 쳐야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65세, 70세다 200만 원, 250만 원 받아도 어딘가 일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감사해야 되는 거고요. 각자의 처지에 따라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된다? 절약해야 된다. 아끼고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빚을 지는 건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무리하지 않는 수준이다라고 하며 대출을 잘 이용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연끌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연끌이 뭡니까? 영혼까지 끌고 모아서 대출 풀로 다 받는 게 연끌이잖아요. 애시당초 연끌로 빚을 낸다라는 것 자체가 무리하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말로가 비참해진다라는 겁니다. 남들 따라하기 강요에 연끌로 넘어가서 연끌 인간이 됐다. 그러면 이제 노예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샀어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개소리에 넘어간 이들이 이제 인생이 되게 우울해지는 겁니다. 인생은 투쟁이고 인생은 전쟁입니다. 희망파리와 남들 흉내내는 걸 좋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남들도 다 빚을 지고 산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10명 중에 4명만 빚이 있고 2명은 빚이 없는 상태. 플러스 마이너스 빵. 나머지 4명은요. 플러스 인생인 거예요. 자기가 5억, 7억 연끌로 빚내서 산다고 나머지 국민들 모두 다 그렇게 빚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남들은 5억, 7억 현금성 자산을 지고 은행이나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이자를 받든 배당 수익을 받으며 되게 여유롭게 살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은행들이 연봉이 1억 5천 2억이 왜입니까? 왜 그렇게 가능합니까? 연끌족들이 미친 듯이 이자를 상납하니까 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을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무리하게 빚을 져서 인생을 뒤흔들리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5년 연끌 인간들 상당수가 망하죠. 그들이 겪는 경제적인 충격, 심리적인 충격이 엄청 클 겁니다. 왜겠습니까? 무리한 빚 때문에 매일같이 쪼이니까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진다라고 봐야죠.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연끌족들. 답이 없는 거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연끌들 망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여유롭게 살려면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돈 모아야 됩니다. 저축해야 되고 또 저축하고 아끼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돈을 모으려 해도 받는 월급이 되게 적어서 모을 금액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다닌다고 중산층이 못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주어져 있는 환경 아래서 어떻게 절약하고 어떻게 아끼고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소비가 감소되는 게 장기화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되게 우울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남들하고 비교 안 하고 다 이제 씀씀이가 다 안 좋아지니까 다 이제 아래로 내려오니까 이 비교할 상대들이 많이 줄어들면요, 되려 더 행복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생각들도 해봅니다. 정말 부자들은 자기 부자라고 잘났다라고 가시하고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살 것이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제 정말 돈이 없어서 절대적인 소비를 줄여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그냥 중산층으로 살긴 하지만 앞으로 그 삶이 유지가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이 소비를 나중으로 연기하는 미루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겉으로 보이는 건 절대적인 소비 위축이 이제 두드러질 것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삶이 좀 다운사이징 되지 않나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앞으로 아파트에 몰빵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5년간은요. 5년 그 이유는 또 펌프질 해가지고 또 분위기 조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 2025년에서 2029년까지는 부동산 시장도 많이 침체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좀 더 많이 달라진다라고 봐야죠.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혼자 조용히 지내는 걸 아마 선호할 겁니다. 600만 명이 연체돼가지고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힘든 사회에서 함부로 사람들하고 얽히고 설키겠냐고요. 괜히 얽히고 설키면요, 힘들어하는 얘기 들으면요, 야, 돈 좀 빌려줘, 50만 원만 빌려줘, 30만 원만 빌려줘, 이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요, 안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는 거고요. 현금성 자산을 최대한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고 또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4억 벌고 5억 버는 게 쉽다고 함부로 욕심 부렸다가 망가지는 걸 보면서, 빚더미에 평생 사는 거 보면서 우리는 욕심도 줄이고 탐욕도 줄이고 성실하게 착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연끌족들의 몰락이 생각보다 비참할 겁니다. 그게 우리 사회에 많은 교훈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